안녕하세요. 역학의 기초 제14강 28수와 북두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역학을 하다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가지고 어떤 이치를 추산하는데, 역수 원리를 규명하는데 활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별자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사람의 7개의 차크라와 대응이 돼서, 북두칠성은 중요한 별자리라서 그 내용을 좀 잘 아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별자리를 보는 게 서양과 동양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여기서 이제 28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양 별자리죠. 그래서 동양의 별자리들은 이런 이제 적도좌표계를 쓴다 그러죠. 적도좌표계. 그래서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적도는 여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적도선을 따라서 적도선,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요게 자전축에 해당되면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황도면에 대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저기가 요게 적도선이 되잖아요. 요게 적도선이 돼서 요 적도선을 쭉 해서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은 거기에 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 적도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 위에는 이제 북극성 딱 있고, 그리고 요걸 해서 28개로 이제는 나눠 가지고 그 하나의 별자리들의 쪼개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7개의 군을 쪼개 가지고 47에 28 해서 28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는 이 별자리를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고 해서 중앙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28개 공간으로 분할을 해서 배치를 하고, 요건 지금 은하수죠. 은하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게 황도고 요게 이제 적도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도좌표계니까 적도가 이렇게 중심하고 딱 저기 해서 이렇게 공간을 둥그렇게 그냥 그냥 지구를 확장을 한 거예요. 지구를 확장해서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28개 근으로 자른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눈 거죠. 가운데는 천시원, 자미원, 태미원, 이래서 3원 28수라고 하는 3원 28수 의 별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거죠. 그래서 28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서양의 별자리는 적도좌표가 아니고, 서양의 별자리는 예전에 점성술에서 쓰는 거는 조디악이라고 해서 황도좌표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걸쳐서 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들이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황소자리, 양자리, 그다음에 물고기 자리, 물병 자리, 염소 자리, 사수 자리, 이런 식으로 12개로 나눠서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황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양 별자리는 적도 좌표를 해서 이렇게 확 쭉 팽창을 시켜서 이게 하늘에 붙들려 있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황도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별들을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봄철 별자리죠. 봄철 별자리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근데 서양 별자리들은 각 별자리들이 주로 어떤 각 별자리가 신화들하고 되게 연관돼 있어. 그러니까 수메르 신화부터 시작해서 뭐 그리스 신화, 대개는 다 그리스 신화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서양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그 별자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추산을 할 때에 그리스 신화 같은 거를 가져다가 이해를 하면은 어떤 이치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신화, 그 다음에 수메르 신화, 그리스 신화, 요런 신화들 내용이 다 연관돼 있죠. 근데 동양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돼 있는 거는 있지만은 서양처럼 이렇게 이야기들과 돼 있질 않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한 거는 동양 별자리가 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나 확연하게 틀려서 이 별자리 구성이 너무나 틀리니까, 그러니까 동양 별자리를 보는 방식하고 서양 별자리가 너무나 틀리니까 서로 때로는 참조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는 서양의 별자리의 신화 구조를 가지고 많이 파악을 합니다. 신화 구조를 파악을 하고, 단지 이제 28숙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치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공부하는 차원이지, 활용을 할 때는 서양 별자리를 많이 활용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양 별자리를.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는 이 역학 쪽이니까 동양 별자리 위주로 이걸 설명을 해 나가야죠. 근데 이렇게 동양 별자리든지 서양 별자리든지 지금 뭐가 저기냐면은 이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차 운동을 해서 우리가 보는 별자리가 항상 고정되어 있질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되지? 지구가 여기로 보면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전은 이렇게 시계 반나 방향으로 자전을 하지만은 지구의 축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여기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회전을 하다 보니까 쭉 축을 따라가면은 원래 북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축을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 지구니까 요게 지구가 축을 따라가면은 쭉 북극성이 있어서 지금은 폴라리스인데,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인데, 이게 세차 운동 때문에 이렇게 운동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북극성이 바뀌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극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위치에 항상 별이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 자전축을 쭉 따라가지고 가는 그 지점에 꼭 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별이 있어서 그걸 이제는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게 한번 이렇게 도는데 이게 몇 년이 걸리냐면은 25,920년이 자전축 세차 운동이 25,920년 이게 걸린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주기가 1회전 주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갈수록 사실은 지구에서 보는 북극성도 바뀌고
별자리의 형상들도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별이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는 거로 이렇게 그 나누는 거기 때문에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상당한 뭐 몇십억 년 후면 이제 안드로메다 그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이렇게 합해진다. 그런 것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럼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모든 그 별자리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별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정된 어떤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사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별자리나 또는 태양계 행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지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들. 그래서 동양의 별자리가 틀리고 서양의 별자리가 틀리는데 그 이치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25,920년 동안 이래전 주기니까 사실 이 동양의 이 별자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바뀌죠, 당연히.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다 바뀐다고, 28숙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양의 별자리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황도대에서 여기가 쭉 벌어지니까 너무 이 공간이 벌어지다. 그러니까 여기 사수자리하고 정갈자리 사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 뱀자리를 끼워 넣어가지고 13공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별자리의 형태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중심은 어디냐? 그럼 우주의 진짜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인류가 지구에서 볼 때, 하늘의 그 자전축이 이렇게 도니까, 중심. 그러니까 자전축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자전축이, 여기가 북극성이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AD 2000년에 북극성이 와 있는데, 점점 이렇게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케페우스 별자리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게 이제는 작은 곰자리, 현재는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인데, 북극성이. 요게, 폴라리스잖아요. 요게 지금 우리 북극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세차 운동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 케페우스 또는 세페우스라고 그러는데 케페우스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백조짜리로 봐요. 백조짜리로 바뀌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00년 후에는 케페우스 별자리에 들기 시작하니까, 북극성이. 그런데 이렇게 세차 운동하는 요거에 중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이 우리의 그 자전축의 끝에 가는 그 북극성이 우리 동양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서양적으로나 동양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별자리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25,920년에 걸쳐서 이것도 한 바퀴 뺑 도니까 그 뺑 도는 그 세차 주기의 중심은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원운동들의 중심은 어딨냐면은 이게 요게 용자리예요, 용자리가 사실은 머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인류가 자전축의 그 원운동의 그 중심이 용자리다, 이거지. 용자리인데 용이 그 중심을 휘감고 있다, 하는 거지, 여기가. 그래서 이 용이, 용자리란 말이야, 용자리. 그러니까 서양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용자리라는 표현으로 이거는 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게 중심이 바뀌고 있는데 분명히 중심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작은 곰자리 우리는 폴라리스라고 서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은 지금
우리 동양에서는 28숙의 그 중심, 그 자미원에 있는데 그것이 구진대성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구진대성 여기 있죠. 구진대성. 요 구진대성, 요 구진의 구진대성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동양별자리에 지금 요게 그러니까 구진대성이 폴라리스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그 별자리로 보면은 그 자기공범자리 폴라리스가 동양 별자리는 구진의 구진대성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요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 구진대성도 앞으로 2000년 후에는 바뀌는, 2000년 후가 아니라 점점 바뀌어 나간다고. 왜 그러면 25,920년이라고 하는 거는 25,920년에 걸쳐서 바뀐다고 하는 거는 이게 원운동으로 볼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5,920년을 72로 나누면은 72년에 1도가 이렇게 여기서 1도가 탁, 또 72년 지나면 1도 탁 이렇게 간다. 1도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72년에 걸쳐서 1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2 곱하기 360이 25,960년이라는 거죠. 이게 360도잖아, 한 바퀴가. 그러니까 72년에 1도씩 가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72년에 1도씩 가니까 360도를 다 가면은 25,920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차 운동 때문에 우리가 그 세차 운동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거를 12개로, 서양에서는 12개로 이렇게 황도대를 쪼개가지고 거의 한 2160년에 하나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라는 게 뭐예요? 2160년 동안 이 물병자리 시대가 지배를 한다. 여태까지는 쌍화공이 지배했다. 그럼 물병자리 2160년. 또 바다염수자리 2160년.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세차 운동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황도의 그 춘분점도 움직이고 있어서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시기 구분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이런 어떤 개념을 주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요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양의 별자리는 28숙으로 돼 있는데, 28숙으로 돼 있는 거라 우리가 나눌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3원 28수라고 그랬잖아요. 3원 28수인데, 여기서 3원이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잖아요. 그래서 자미원, 천시원.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돼. 근데 28수라는 게 근데 7개씩 쪼개는데 동서남북을 쪼개가지고 배치하는데 이것이 사신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28수는 사신도 배치하고 사신도 배치와 대응시켜 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양 별자리는. 이 점이, 그러니까 서양의 그 별자리는 황도대의 물고기 자리에 물고기, 양 자리에 양, 황소 자리에 황소, 물병 자리에 물 쏟아붓는 바다염수 자리에 바다염수, 이런 식으로 동물상을 표현했듯이 12개에다가 표현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사신도와 대응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 각 7개씩 해서 이쪽에 동서남북할 때, 동청룡의 7별, 그래서 동방칠수라고 하는 거예요. 7별이라고 보다는 7별 별무리라고 해야 되겠죠? 7개의 별무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방칠수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칠수는 동청룡, 그 다음에 이쪽은 서방칠수, 이걸 이제 서방칠수라고 그래요. 서방칠수라고 하는데, 서방은 뭐가 돼요? 백호잖아요. 그러니까 백호. 그러니까 이 별자리들이 이 사신도의 가령 여기
용의 뿔에 해당하는 건 항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용의 뿔에 해당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사신도의 그 동물의 그 몸의 그 위치에다가 그 별자리 무리 군을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신도하고 별자리 동양 별자리는 딱 대응을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방 칠수 중에 항별자리는 요 용의 뿔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칼이 여기 보면은 요 용의 꼬리에 해당되는 게 미니까 미 요렇게 기 여기가 용 꼬리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다음에 그 현무에 뭐 여기가 두 마리 뱀이 꼬이고 있는 여기가 허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을 사신도의 그 동물을 투영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신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동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 그 다음에 요 밑에다 북방칠수 했는데 여기 이제는 제가 검은 걸로 해놓은 게 요게 이제 북방이죠. 벽, 실, 위, 허, 녀, 우, 두. 자, 그래서 여기 허성이 중심이 되는 거죠. 요 7개의 별의 중심, 허성. 그 다음에 여기 기미, 심항, 저항, 방, 저항. 요게 이제 동방, 각까지 동방. 그러니까 여기 각성. 자, 여기도 머리 뿔각자잖아. 뿔각자. 그러니까 여기 뿔에 해당된다. 이거 각이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진익. 그러니까 뭐 날개 이런 게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방칠수, 남주작이잖아요. 이게 주작. 그러니까 이게 여기 동방에는 여기 방성이죠. 요 방성이 이제는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익장성, 성성이 여기 중심이 되는 거고, 류규정, 그 다음에 삼자필묘, 위루규 해서 요렇게 7개 별자리 무리를 해서 28수로 나눈다. 그리고 이것이 요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냐면은 우리나라의 윷 있잖아요. 윷놀이가 이 별자리를 투영해서 만든 놀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동양 별자리는 이렇게 7개 별씩 나누는 이 7이라는 개념이 우리 한민족의 그 사고 체계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 신앙이 굉장히 유난하죠. 7이라는 숫자 박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두칠성은 자, 우리가 북극성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폴라리스라고 그랬죠. 폴라리스, 작은 곰자리 폴라리스야. 작은 곰이 뭡니까? 단군이잖아, 단군. 큰 곰은 뭐예요? 큰 곰에 이게 북극성은 지금 서양 별자리로 보면 그 작은 곰자리인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게 단군이란 말이야. 단군. 단군이 작은 곰이잖아요. 큰 곰이 여자 곰인데 요게 지금 북두칠성은 뭐예요? 큰 곰이잖아요. 지금 큰 곰자리. 그러니까 이거 웅녀죠. 큰 곰은 웅녀야. 그래서 이게 웅녀란 말이에요. 웅녀.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 한민족의 단군 신화 얘기가 사실 서양 별자리 그리스 신화 가지고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일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여기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요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북두칠성이 있는 위치, 밤에 이렇게 봤을 때 그 위치, 이 돌아간 모양을 보고 지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뭐 그거야 뭐 금방 아는 거니까 지금 메시다라는 것까지 안다 이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 보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인식시켜준 하나의 시계와 같은 거가 지금 북두칠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도 우리가 쓰지만은 북두칠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북두칠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북두칠성은 우리 여기 7개의 차크라를 다 사실 요게 대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여기가 탐낭성이 여기고 거문성이 여기고 이렇게 대응이 돼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 대한 거를 좀 깊이 알고 있는 게 좋다. 되도록이면 뭐 외우시면 좋지만은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그 포지션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좀 볼까요? 자, 북두칠성 여기입니다. 자, 북두칠성 이렇게 눕혀놨어요. 이렇게 눕혀놓으니까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수레처럼 생겼잖아요. 여기가 자, 이쪽부터 1번이에요. 이쪽이 1번이니까 1은 여기에 1번 별은 이 북두칠성의 1번 별은 탐낭 또는 천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축인묘 진섬인 쉬비지지의 자에 해당되고 여기는 하늘에 해당된다. 태양에 해당된다. 이거죠. 태양이면서 하늘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별은 거문성, 천선이다. 해서 여기는 이축, 여기 축하고 해 지지가 할당되고 이거는 달이다, 땅이다. 그런 표현이네요. 여기가 요게. 그 다음에 요게는 세 번째 별은 녹존, 천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인술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오행 중에 화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별은 문곡성이다. 청권이다. 묘유에 해당된다. 여기는 물에 해당된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개가 요 네 개가 굉장히 술에 앉아있는 술에 칸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요 네 개의 요 칸을 사두개라고 하네. 사두개.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염정이다, 옥형이다고 하면서 여기는 진과 신, 그리고 오행으로는 토다. 그 다음에 요거 여섯 번째는 무곡성이고 계양이고, 그 다음에 사미, 그 다음에 이거는 오행으로는 목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파군성, 요강성이라고 하는데 일곱 번째 여기는 7다 금이다. 그런데 여기 요 세 개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 두 개, 요거는 네 개 별은 사 두 개라고 하고요. 요거는 세 개는 삼두병이라고 해요. 삼두병, 두표 또는 두병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를 이게 국자처럼 또 생겼잖아요. 국자. 그러니까 국자의 손잡이라는 뜻이죠. 이게 국자의 손잡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국자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쌀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말할 때 말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긴가? 이게 쌀 풀 때 그거에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중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저기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7개지만은 사실은 숨어있는 별이 2개가 더 있어서 사실 북두 9성이에요. 북두 7성인데 좌우로 한 개씩 좌우로 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북두 9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좌측에 있는 별을 좌보라고 한다. 좌보성. 우측에 그건 또 나무목 표현해주고 우측에 있는 걸 우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별들이 이렇게 북두 구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개를 삼두표라고 하고 삼두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사두개, 네 개는 사두개라고 하는데 요 맨 마지막에 있는 7번째 별은 천강이다 이렇게 청강 또는 금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저기죠.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있잖아요. 천선의 선과 여기 천기의 기를 해서 선기, 옥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북두칠성이란 말 대신에
성기옥형이다.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뭐냐면은 물건을 저울대로 이렇게 재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걸 이제 죽음과 운명을 지배하는 하는 별이잖아요. 이렇게 별로 북두칠성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는 파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여기 우리가 빈몸을 만드는 원리에 이게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에 7개의 차크라가 7개의 요기에 해당되는다. 실제로 해당이 돼요.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요 부분 이제는 검날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여기서 다 나오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7개의 별이 이 7개의 차크라에 일치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북두칠성을 그럼 우리 한국인의 북두칠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떻게 나냐면은 여러분이 우물을 팔 때 우물에다가 북두칠성 판을 우물 바닥에다가 이렇게 놔요. 북두칠성을. 그러니까 우물 바로 우물정에. 오늘 요한복음 강좌를 보신 분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샘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북두칠성 그러니까 여기 칠성에 나온 요 존재가 생명수 샘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덤에 여러분의 무덤의 관을 쓸 때 어떻게 돼요? 북두칠성의 판을 덮잖아요. 거기다가. 그렇죠. 그거는 뭐예요?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개념.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거래요. 이게 북두칠성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빈몸에서 우리가 죽어서 살아나오는 거잖아. 부활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관에다가 북두칠성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쓰는 데가 또 어딨냐면은 여러분이 옛날 집 같은 거 보면 천장에다가 북두칠성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인간의 몸에 이 천장은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북두칠성의 과정을 거쳐서 7번째로 나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쓴다, 무덤에 쓴다, 천장에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북두칠성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그것을 표현을 해줘.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매칭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북두칠성을 여기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가 무의구곡이다 할 때 무의구곡이다라는 우리가 주자가 무의구곡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러면 무의구곡이다? 근데 여기 무의구곡가가 성리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성리학자들한테 우리 한국에 그렇죠. 조선시대 그때 이제 무의구곡이라고 할 때 무의구곡. 근데 다른 분들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은 이 무의구곡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이 무의구곡은 여기 무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곡. 그러니까 6번째 무곡성 있잖아요. 여기 무곡성. 사실은 요 무곡성의 위치 바로 6번째 차크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해 주는 게 사실 무의구곡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화엄일성 법궤도에서 선제동자가 54곡이라고 그랬죠. 54곡도 뭐예요? 69, 54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9, 54, 69, 54 무곡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칠성을 가지고 이치를 이해를 할 때는 요 무곡성의 이치를 가지고 여기가 바로 사잖아요. 사. 그러니까 또 3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요 공간과 요 별자리와 관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나오기 전에
일곱 번째는 말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마치 말이 끌고 다니는 수레처럼 작동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북두칠성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28숙도 기본 포지션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도 좋고, 서양의 별자리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역학적인 측면, 우리가 이 빈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북두칠성의 그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게 북두칠성의 이치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동서양 별자리 좀 봤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이 왜 중요한가, 이치를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된다, 그거죠. 그리고 동양 별자리 28수는 동양 별자리 28수 가지고 이런 운행 그러니까 책력적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정역 같은 데서 김일구 선생께서 28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8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변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별자리가 지구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관점으로 볼 때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별자리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 별자리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무슨 일어나는 거를, 그러니까 뭐 하늘에 무슨 별이 떠가지고 뭐 초행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늘에 뭐 지구에 무슨 흉조가 일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점성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이런 하늘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하늘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 몸속에 있는 하늘이 중요한데, 왜 우리가 이 별자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하늘의 그 형상들을 가지고, 그 이치를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늘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바깥에 있는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별자리가 행성들이 5개가 배열을 해서 지구에 영향을 준다, 어떤 이런 사고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사람 안에 있는 하늘을 추측하기 위해서 천문적 사람 속에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우주를 추측하기 위해서 이 별자리를 쓰는 거다, 그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이 북두칠성만 해도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7개 차크라를 추산하기 위해서 이 별자리를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요거를 좀 보시면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